지라라고 하는 것, 절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법도, 위정자의 그 통치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법도에 의거해서 통치하는 것이죠. 자,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여야만이 백성들에게 믿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절도 있는 군자의 도리가 되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고로 수지중부하고 이렇게 돼 있죠. 참 요즘 내용을 보면은 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자, 그 위정자,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법도로서 모든 것을 재단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 마음대로 법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못 믿었죠. 자, 이분은 맨날 참으로 진정성이 있고 그 말 참 진정성이 없어서 못 믿겠다 그랬는데 정작 믿지 못할 것이 당신의 말씀이었죠. 왜? 법도로서 하지 않고 편법으로서 불법으로서 탈법으로 했습니다.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의 사회였다라고 그랬죠. 불신의 사회를 낳았고, 그러나 군자의 도라고 하는 것은 법도로서 절도하였기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믿었고, 그 믿음의 체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중부의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부라고 하는 것은 자, 밑에 연못개가 있고 위에 바람개가 있죠. 이거 얘기하다 보니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은데. 풍택중부개 안 했어요? 풍택중부개 요 설명만 했는가 보네. 그러면 이게 연못이 되고 위에는 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작은 연못이 아니라 대택이라고 하는, 대택은 뭐가 되냐면은 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 큰 바다의 손목이라고 하는 바로 배를 띄우는 거죠. 배를 띄우는 겁니다. 그럼 이 배라고 하는 것은 배를 언제 띄우느냐 하면은 물이 언제 어떻게 할 때? 물이 잔잔할 때 띄우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물이 잔잔할 때 배가 띄워야 배가 두둥실 잘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배가 두둥실 잘 나간다는 걸 이걸 인사적으로 대비를 하면은요. 자, 위에 있는 군자, 다시 말해서 통치자인 군자가 자, 공손한 덕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그죠? 자신을 낮추어서 공손한 덕으로 아래 백성들에게 뭐를 베풀면? 은택을 베푸는 거죠. 공손한 덕으로서 정치를 잘하면 백성들이 그 덕에 힘입어서 윤택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위정자가 나는 제일 높은 사람인데 왜 내 말 안 들어? 라고 버티다 보면 백성 어떻게 돼요? 끼리끼리만 잘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백성들은 자, 굉장히 살림이 어지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부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위정자들이 공순한, 손순한 덕으로서 민심을 따라서 백성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중부의 정치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법도, 그때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법과 제도를 절도 있게 만들어서 그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바로 중부의 정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부교에 보면은 여러분들 책으로는 261쪽이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책으로는 61번째, 48쪽이 되겠죠. 거기 보면 그 중부의 정치를 뭐라고 표현했느냐라고 하면은 중부는 돈오면 길하니 이섭대천하고 이정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중부는 저 돼지와 물고기에까지 미친다면 이런 뜻입니다. 돈어라는 것을 돼지와 물고기라고도 얘기해도 되고, 돈어라고 하는 것을 바다에 사는 물고기로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은 뭐죠? 그 바다 물범 종류를 돈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 깊숙한 저 물속에 사는 짐승들에게까지도 그 중부의 정치가 미치기 때문에 길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은 정말 이렇게 정치를 해서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참 윤택해지면은 화전민 될 일이 있나요? 없죠. 자, 이 살기가 어려우면 자기가 살던 농토를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어디 산속으로 가서 화전을 일구고 사는 거죠. 화전을 일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베어내서 불을 지르니까 그 깊은 산 속에서 고요하게 조용하게 가족들과 더불어 살던 짐승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 바닷가에 나가서는 있는 뭐예요? 그물까지도 촘촘하게 해가지고 다
잡아먹게 되는 겁니다. 살림이 넉넉하면은 그 새끼까지 잡아들일 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부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덕화가 누구까지 미친다? 저 미물들에게까지 미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신급도너라라는 그 다음에 나오겠지만요. 그 미도움이 저 도너에게까지 미친다라고 했고 우리 천자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었다고 그랬죠? 화피초목, 네, 뇌금만방이라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정치가 길하니 그래서 그러한 힘이 있으면은 아무리 국가가 만약에 외부에서 누가 침입이 왔다. 그럼 우리 같이 싸우러 나갑시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죠? 내 가족,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다 달려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천을 건너미 이로우니 그러니까 큰 위험한 일이 있더라도 충분히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으니 이겨낼 수가 있고 그런데 혹여라도 또 잘못된 마음을 가질까봐 거기다 한마디를 더 콕 집어넣었죠. 그게 뭐냐면은 이정하니라 그랬죠. 꼭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라. 언제든지 발음을 잃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뜻이고요. 이에 대해서 공자가 다시 한번 설명한 말씀이 단활이라고 하는 단전입니다. 중부, 왜 중부냐라고 하는 중부는 유제 내의 강득중이라 그랬습니다. 유가 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게 가운데가 되죠. 자, 위가 두 개는 위가 되고 자, 상, 중, 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괴상으로 보자면은 불쾌하고 같죠. 그래서 참 밝은 정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도 숨김없이 밝은 정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배라고 표현했지만 자 여기는 배가 두둥실 잘 떠가려면은 이른바 적재 초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빈 배는 잘 떠나가고 그래서 요거를 또 배상으로 표현하자면 뭐가 된다 그랬나요? 허주가 된다 그랬죠. 빈 배. 그래서 돌아가신 분 중에 우리 정치인 가운데 허주라는 또 호를 쓰신 분도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정치를 하겠다라는 그 뜻일 텐데요. 자, 그래서 유가 안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바로 요겁니다. 유가 안에 있으면서 강중을 얻었다라는 거니까 구호 그다음에 구이가 바로 중을 얻었으니 이렇게 되죠. 중을 얻었기 때문에 열이 손할세.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강중한 그죠? 강중한 군자가 딱 틀어쥐고 참으로 미더운 정치를 하니까 그 다음에 모두가 다 어떻게 돼요?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는 것은 연목계에서 나옵니다. 기뻐하면서 그 다음에 다위는 그저 서로 간에 참 공순하죠. 자, 기뻐하면서 그리고 공순하기 때문에 분의 화방야라. 그래서 믿어옴이 참으로 이 진실한 그야말로 이거말로 진실한 믿음이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온 나라를 다 화하게 한다, 교화하게 한다.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참 그저 서로에 대해서 의심함이 없이 다 믿어온 세상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콩으로 매주 쓴다 해도 안 믿는 세상이죠. 야, 그 콩 진짜냐? 이렇게 물어볼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도너길은 신급 도너야요. 그렇죠. 바로 믿음이 저 도너에게까지 미치는 것이고 이섭대천은 바로 승목호 주허야요. 승목호 주허다라는 것은 자 배를 타고라고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나무를 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기다 손꽌데 승목이라 표현했습니다. 나무를 타고 그런데 정작 나무를 탔는데 여기 승주라고 하지 않죠. 나무를 탔는데 배는 비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나무를 탔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여기 구호에 여기 그저 위정자가 나무를 탔다라는 거죠. 나무를 그냥 나무목 하실 거라고 했나요? 나무를 나무목 하면 이건 초등학생이죠. 나무는 또 뭐다? 예, 인이죠, 인. 우리 오덕으로 표현하면 동방목덕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진정치로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진정치로서 하면서 아까 주허 그랬죠. 우리 허주라고 나오는 저기 호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배는 비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위정자를 지금 뭘로 표현했냐면 위정자를 주로 표현한 거죠. 그죠? 내가 배를 탔는데 배는 바로 위정자가 되고 배는 우리말로 배나 똑같죠. 뱃속에 욕심이 가득 찬 게 아니라 욕심이 어때요? 비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허주라는 호, 기가 막힌 호죠. 그렇게 하신 분인지 아닌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 승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진, 그죠? 인정, 어진 정치로서 어진 정치를 베풀면서 자기 자신은 뭐 했다? 욕심이 없고 사리사욕의 정치를 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북호, 참 마음속으로 그저 미덥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로써 그 다음 부정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싹 가린 것이 아니라 바로 발음을 그죠? 이로써 바르게 하여 이롭게 한다면, 그죠? 이롭게 한다면 응호 천년이라. 그러면 그 정치가 어디예요? 하늘까지도 감동시킬 것이다. 하늘까지 감동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곧 누구한테 감동시키는 거예요? 백성들을, 그죠? 백성들을 두루두루 감동시켜서 그 권력 오래 갈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정치를 했다, 내려오고 싶어도 어떻게 돼요? 아이고, 그냥 계속 하세요예요. 왜? 우리나라 지금 5년 단임제죠? 그죠? 5년 단임, 아무리 훌륭한 정치를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아이고, 그죠? 내려와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로 훌륭한 정치한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우리 개헌합시다. 그럴 거예요. 그죠? 자발적으로 개헌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한 번 더 연임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새 거꾸로 나오죠. 뭐 그분의 퇴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일찍 개헌 예, 이 말은 개헌이라는 말 껴내지도 말아야 될 상황인데 예,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오늘날 우리 현실에 비춰보더라도 정말 이러한 대통령이 나오면은 정말 개헌하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못 믿죠. 지금 있는데 그 역대 지금 몇 정권들 계속 그 전두환 정권 이후로 계속 5년 단임하는데 개헌론이 나오긴 나오는데 누가 고양이 목에 목을 그 방울을 달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려고 하다가 못 나와요. 왜? 그 어떤 통치자 하나 제대로 된 통치자들 없었죠.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미더운 정치를 하고 정말 미더우면 저 사람한테 권력 맡겨도 어떻게 돼요? 고가의 재물들 안 빼먹겠거니라는 생각이 들어야 우리나라는 지금 개헌이 될 겁니다. 안 그러면 개헌하기 정말 힘들어요. 자, 그래서 대상전의 공자가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택상유풍이 중분이, 연못 위에 바람이 있는 것이 바로 중분이. 그래서 우리 그 옛날 그 책들에 보면은 백성들은 뭐요? 백성들은 바다요. 바닷물이죠. 그 다음에 위정자는 뭐다? 배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정자가 정치를 잘하면 백성들이 물에 이 배를 잘 띄워서 보낼 것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풍랑을 일으켜서 배를 전복시킨다.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부의 정치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자, 상활 택상유풍이 그래서 중분이 군자 이하여. 그래서 이 중부의 정치를 내가 지금 이와 같이 중부의 정치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죄 짓는 자가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욕심 많은 자들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갉아먹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옥에 갇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옥에 갇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이게 감옥에다 가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의옥하여라는 것은 바로 옥사를 의논하고 저 사람을 몇 년형을 시켜야 되는지 옥사를 의논하면서 그러나 죽이는 정치하지 말고 일단은 완사라 그죠? 사형이라 그러면은 이것을 무기징역이나 아니면 옛날 같으면 어디 추방형이나 그죠? 아니면 유배형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중부의 정치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부의 정치는 무조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중부의 정치 속에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사형제도 폐지라는 말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206쪽으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수지 중부하고 유기 신자는 그 미도움이 있는 자는 그죠? 그 미도움을 둔 자는 필행지라 반드시 그 미도움을 가지고 미도움으로써 행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수지소과하고 그런데 조금 지나치다라는 소각기로서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미덥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 뇌산소가 이거하고 지금 그 배합계가 되는데요. 자, 풍택중부는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 있고 뇌산소과는 자, 밑에가 음이고 가운데로 양이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소가 그래서 조금 지나치다라고 표현한 것은 자, 이거는 양이 음이 두 개, 양이 하나. 밑으로 양이 하나, 위로 음이 두 개가 돼서 소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이 하나, 둘, 셋, 넷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은 작고 양은 대라 그랬죠. 우리가
태풍대과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태풍대과죠. 대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자, 양이 하나, 둘, 셋, 넷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은 대가 되고 이게 음은 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이 음보다 많다 이런 뜻입니다. 양보다 지나치고 그 다음에 소과라고 하는 것은 음이 양보다 지나치다라는 소과입니다. 전체적인 괴상으로 보면 이건 물괴가 되고 자 이거는 저거는 가운데로 해서 이제 보면은 대과다 그러면 순수한 양이 많으니까 혹계로 표현하자면은 뭐예요? 중천건괴가 되는 거죠. 중천건괴가 되고 그래서 소가인데 그 소가 여기는 자꾸 내용이 안 나오겠구나. 소가라 표현하는 것은 왜 소가냐면은 자 미더운 정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미달할까봐 그죠? 미달할까봐 조금 지나치게 한다 이 소리입니다. 중에서부터 그러니까 중을 찾아야 되는데 중보다 조금 미달할까봐 조금 지나치는 거죠. 모든 것은 법도가 있기 때문에 법도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도에 미달할까봐 그래서 조금 지나치게 한다라는 뜻인데요. 62번째 궤 여러분들 책으로는 262쪽을 보시면은 자 소과는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소 그좀 조금 지나친 듯하게 이렇게 그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것이 또 중을 잡고 있고 저 둘 다가 위에 65 그 다음에 62가 되는 거죠. 다 음자리에 지금 음자리가 음이 있어서 바르지만은 요거는 음자리에 양자리에 지금 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미달해서 조금 더 지금 힘쓴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소가는 형통하니 역시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 그래서 소가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거니까 이거는 큰 일은 못하는 거죠. 대과라는 것이 저기는 있는 거. 왜냐하면 큰 일은 바로 강량 중정한 이 군자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고 소가는 여기가 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작은 일만이 길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가소가요. 작은 일은 가하고 불가대사니 큰 일은 불가하니 이를테면 요 괴상은 비조유즈음의 불의상이요 의하면 대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르는 새가 이 전체적인 괴상을 보면은 이건 새의 몸통이 되는 거죠. 몸통이 되고 새의 날개가 둘이 날개찍을 파닥파닥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르는 새의 유지음 남기는 소리가 새가 난다 그러면 푸드덕거려서 위로 올라가면서 소리를 내겠죠. 그런데 불의상이라 그랬습니다. 위로 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고 마땅히 원래 옛날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은 위로 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고 아래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는데 정확한 과학적인 뜻으로 표현하면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마땅히 위로 가지 못하고 아래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 소리 파동 소리는 어떻게 된가? 낮에는 어때요? 낮에는 소리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죠. 낮에는 지금 뭐냐면 따뜻하게 햇볕 쬐면서 밑에 있는 공기층을 따뜻하게 데피죠. 그래서 그 밀도가 자꾸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저 위쪽으로는 또 밀도가 낮아지니까 소리가 위로 확 퍼져요. 그죠? 그 다음에 밤에는 모든 것이 기압이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밀도가 치밀해지면서 소리가 밑에서 이렇게 머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라 그래요? 낮말은 새가 듣죠. 위가 잘 들리는 겁니다. 밤말은 쥐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때를 보자면은 전체적인 괴상으로 보자면 이건 한밤중이죠. 그죠? 한밤중이고 밑에는 동북간방에서 새벽이죠. 이건 아침이죠. 아직 낮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때 새가 난다 하더라도 소리가 높이 올라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일을 하더라도 크게 하지 못하고 그저 작게 그 주변만 맴돈다라는 의미로 자 비조유지음의 그다음 불의상이요. 그다음에 의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조유지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는데 그 행하는 일이 멀리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가까운 곳에서만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또 위정자가 그냥 위에서
막 이 권위만 갖고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 말 따라. 나 잘못한 것 없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너나 잘하세요 되죠. 아무나 따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가 위에 있다고 해서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떻게 된다? 스스로를 아래로 낮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로 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고 자꾸 내가 그렇잖아도 위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최고다라는 것이 아니고 항상 위정자의 그 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 백성들을 늘 염두에 두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의하입니다. 그래야 대기를 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렇지 아니하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매우 흉할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흉이라라고 하는 말 보면은 그 새가 제대로 지금 날 수 있는 상태도 아닌데 여기서 뭐냐면 새가 나는데 그거 보면 초육 보세요. 비조라 이흉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아직 새벽녘이죠. 동북간방이라면 새벽녘인데 여기서 만약에 새가 지금 날개니까 새가 날더라? 이거 날 수 있어요? 깜깜한 밤에? 새는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서 나갔다가 그 다음에 저녁에 해 질 때쯤 되면 다 둥지로 돌아오죠. 그런데 아직 때가 됐는지도 않았는데 날더라. 그러면 흉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저 뒤에도 상육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또 여기서 또 난답니다. 그건 아예 재생이라라는 말까지 이렇게 썼습니다. 재앙과 그다음에 스스로 내는 재앙,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 이 두 가지가 다 겹치는 것이 상육효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때를 맞춰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바로 소각계에서 표현했습니다. 그 얘기는 또 달리 표현하면 앞에서 이미 중부의 정치를 이루어놨으면은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자, 좀 더 멀리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혹시 안에 뭐 조금 작은 뭐 좀 잘못된 일이 없을까 해서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살피는 때가 바로 이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논어에 나오던가요? 세상이 이제 이미 모든 체제가 다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라가 평안할 때 그동안 손 못 댔던 이런 자질구레한 이런 법들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손보는 때가 바로 소과의 때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공자가 말씀하신 단전에 보면 소과는 바로 소자, 과의 형례니 작은 일이 지나쳐서 그러니까 작은 일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굉장히 바쁠거나 뭐 할 때는 그냥 큰 것만 대략 보는데 이미 중부의 정치가 이루어졌고 나니까 작은 것들도 들여다볼 시기가 되는 거죠. 혹여 내가 그동안 살피지 못한 것들 어떤가 하고 살피는 거니까 작은 것은 조금 지나쳐서 형통하니 과의 이정은 여시해행야라 그랬죠. 그래서 지나침으로써 좀 바르게 함이 이롭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시행, 때와 더불어서 행하는 일, 아무 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소과의 때는 바로 중부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은 중부의 정치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는 소가 작은 것 살피는 것은 늘 또 있어야 되는 일이죠. 우리가 너무 큰 것만 따지다 보면 또 작은 걸 잃게 되고 결국 작은 것 잘못되는 데서 큰 것도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이건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유득중이라 이로써 소사길랴요. 그죠? 유득중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단은 6오, 그죠? 6오를 염두에 둔 것이고 아울러서 6이 마찬가지고 과실위 부중이라 그랬습니다. 강이다. 그럼 강이 위를 잃어서 가운데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강이 위를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여기를 표현하는 거겠죠. 구사를 표현하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구산 같은 경우는 양이 양자리에 왔으니까 자기 자리죠. 그러나 여기는 음자리에 양이 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사를 가리켜서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과실위 부중이라 이로써 불가대사야니라. 그래서 큰 일을 하지 못한 일이라. 그래서 물론 구삼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도 바로 구사를 염두에 두고 왜냐하면 구사 같은 경우는 나라의 대신이 되겠죠. 조정 대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비조지 상언하니 나르는 새에 상이 있느니라 그랬죠. 그 뇌산 소각계 자체가 바로 비조지 상이고 그래서 그런데 비조의 상인데 그 새가 난다라는 뜻을 취한 것이 아니라 실은 새가 날지 못하기 때문에 뭐냐면 나르는 새의 소리가 되는 거죠. 비조 유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따르는 새가 남긴 소리가 불의상 의하 대길은 바로 상력이 하순열사 하순야일센이라 위로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 하순 아래로 아래에 백성들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순이 되겠죠. 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거슬리면서 그래서 위로 거스르면서 지금 밤중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꾸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어두침침해지기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 가는 것은 거스르는 것이고 아래로 가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그 소과의 요 세 가지입니다. 대상전에 상산유래 산 위에 우레가 있는 것이 소관이 군자 이하여 군자는 이 내산 소각계를 보고 뭘 한다? 행과 호, 공. 그죠? 행하는데 공순하고 행과 호공 그 다음에 뭐예요? 상과 호애 그 다음에 용과 호검 행과 호공 그 다음에 상과 호애 그 다음에 용과 호검 이렇게 표현했죠. 행한다 그 다음에 슬프다 그 다음에 쓴다 이거 전부 다 행하는 것이 되는 거죠. 행하는 거니까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은 자 진꾀에서 나오는 거죠. 진꾀 움직이는 것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순하다 슬퍼한다 검소한다는 여기에 다 그치는 것이죠. 그쳐야 되니까 밑에 산꾀에서 다 취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서 행과 호공이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데 공순함에 지나치고 라는 뜻이 아니라 과자에 뭐가 생략이 됐냐면은 소자가 생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행동하는 데는 남 앞에서 행할 때는 거만한 것보다는 뭐가 공순한데 그죠? 공순함에 다소 지나친 것이 괜찮고 이 소리입니다. 그죠? 다소 공순한 것이 다소 공순. 과공은 왜냐면은 비례죠. 자, 이거하고 혹시 헷갈려가지고 이런 질문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질문할 것까지 과공 비례가 됩니다. 지나친 공순하면은 얘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오사 가운데에서 뭐라고 했다? 일활 모요라고 그랬죠. 사람의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해야 된다? 물은 아래로 흘러가듯이 공순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나 과공은 비례이기 때문에 공하되 뭐 한다? 작숙이라. 엄숙함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행과의 과라고 하는 것은 소과입니다. 소각께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행하는데 그죠? 공순함에 조금 지나쳐도 괜찮고 그죠? 가.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으로 하면 행함에 가소과 호공이요. 그 다음에 상을 당했을 때 부모님 상을 당했는데 누가 볼까봐 뭐 화려하게 치장하고 그거는 뭐라 그랬어요 공자가? 자 얘는 사치할지언정 차라리 검소한 것이 낫고 상은 그 다음 뭐래요? 다스릴지언정 이라고 그랬습니다. 치상 할 때 이 다스릴지언정 차라리 뭐다? 슬퍼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상이라고 하는 건 상과 호에 그랬지만은 상은 가히 조금 슬퍼하는데 지나쳐도 괜찮다 이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용과 호검 역시 재정 나라의 쓰임 그죠. 나라의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검소한 것이 그저 다소 지나친 것이 괜찮다 그런 것이 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군자가 정사를 행하고 자 군자가 이제 옛날에는 군자라 그럴 때는 옛날에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군주인 임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부 같은 경우는 역시 대부벼서라 요즘으로 뭐 장관 정도 장차관 정도가 되니까 부모 돌아가셨을 때는 당연히 슬퍼하는 것이 당연한데 너무 슬퍼하면 또 어떻게 돼요? 너무 슬프면 아이고 나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으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너무 슬퍼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죽는다. 그럼 불효자 중에 천하의 불효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옛분들이 그래서 얘기를 그죠? 공자가 예경을 쓴 것이
너무 슬퍼도 안 되고,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옛날에 보면 뭐 하늘이 무너지든 다 슬프고 그러지만 요즘에는 참 그런 것도 없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마냥 밥도 그저 굶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일 정도 그저 죽지 않을 정도로 그저 3일 정도 자 물까지 다 금식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기운 차려서 부모님 잘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물 먹고 그다음에 이제 미음 먹고 하는 요 단계를 둔 것이 바로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불효가 되기 때문에 조금 지나쳐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예법에다가 표기를 해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라의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그저 아무리 그 국가의 그 재정이 좀 넉넉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 재정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백성들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검소하게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서 검소한데 다소 지나치는 것이 괜찮다 이렇게 표현했죠.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해가 안 서는 거죠. 국가가 외교가 다른 나라에 사신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그저 대접해주고 선물 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굉장히 남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삼국사기에서 김부식이 백제하고 뭐예요? 신라 그 문화 현상을 두 가지로 표현했죠. 뭐라 그랬나요? 백제는? 백제 문화, 신라 문화? 네. 백제는 자 검소하되 그 다음에 불로 그죠? 누추하지 않다 그랬죠. 검소함이 너무 지나치면은 저 사람 왜 저렇게 꾀죄죄해? 그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너무 그거 우리 뭐라 그래요? 저랑 궁상 맞은 것 같으니라고 궁상 맞다 표현하죠.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려하기도 하죠. 그러나 화려하되 화이 뭐다? 불치라.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화려함과 사치스러움, 검소함과 늦춤 이 두 개 차이가 그야말로 굉장히 절제돼 있어야 되는 거죠. 앞에서 나오는 수택절규의 그 절도 있는 그 모습이 검과 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그래서 그 세 가지 행과 호공, 상과 호의, 용과 호검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걸로 반드시 인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206쪽으로 돌아와서 여기 보면은 쌍호호시왈 풍수환괴 그 다음에 수택절괴 뒤에 그 다음에 태 그 다음에 손, 간, 진이 자 상위 위 중부 소과하고 그러니까 풍수환의 풍이 손이죠. 자, 여기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게 잘 안 들어오니까 자 풍수환 그러면은 수하고 바람 있고 그 다음에 수택절인가요? 풍수환하고 수택절 수 이렇게 되니까 바람괴 물괴 그죠? 바람괴 손괴가 되죠. 물괴 감괴 그 다음에 연목괴 태 이렇게 되나요?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간괴가 있죠. 수택절에서 혹괴에 여기 혹괴에 간괴 여기 혹괴에 간괴가 들어있죠. 한괴 그죠? 그래서 손, 감, 간, 태 이렇게 나왔나요? 거기에 태, 손, 간, 진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은 요 감괴 빼놓고 거기는 또 혹괴를 요걸로 본 거죠. 네 혹괴로 본 거죠. 네 혹괴에 보면 요거 둘 다가 뭐가 되냐면은 그 살레 이괴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혹괴, 간괴, 혹괴 밑에 진괴. 혹괴 가지고 표현했네요. 그러니까 손과 요 위에 있는 손괴, 요 밑에 있는 택괴, 그 다음에 혹괴가 되는 외혹괴인 간괴, 내혹괴인 진괴. 이것이 서로 간에 합쳐가지고 뭐가 된다? 하나는 중북괴가 되고 하나는 내산 소각괴가 되더라.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풍택중북괴 소각괴가 되고 또 저 위에 있는 31번째, 32번째인 택산 함께 하경이 되는 거죠. 하경 시작에는 함께와 한께의 상하 두 채가 상께, 학께 두 채, 택산함 산께가 되고 연목께가 되고 그 다음에 한께, 내풍,
항의 두 채가 합쳐서, 그러니까 요거하고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두 채들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그 성괴, 괴를 이룹니다. 함과 항이 한 번 변하여 손괴와 이괴가 되고 두 번 변해서 풍산점괴와 뇌택귀매괴가 되고 세 번 변하여 중북괴와 소각괴가 되니 음양이 각종 기류예라. 풍산점 뇌택귀매 이렇게 해서 쭉 되면서 삼변성도로서 그 음양이 서로 어우러짐을 표현을 했네요. 그 다음에 유과물자, 물건에 지나침이 있는 것은, 그죠? 물건을 지나가는 것, 지나침이 있는 것 또는 물건을 지나가는 것은, 지나간다는 것은, 지나감이 있는 것은 바로 뭐다? 필제라. 그거는 반드시 건너는 것이라. 그러므로 수지 기재하고 그 다음 것까지 계속 가봅시다. 물 불가히 국례라.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끝까지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수지 미제라. 미제하여 종언이라. 미제하여 종 마쳤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주역의 가장 마지막이 수하기제. 수하기제. 그 다음에 기제 이미 건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화수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라고 하는 것, 기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주역 64개 가운데에서 다 그 자리가 바른 것은 오직 요거밖에 없죠. 양자리에 양이 왔고 그 다음에 음자리에 음이 왔고 양자리에 양이 왔고 음자리에 음이 왔고 양자리에 양이 왔고 음자리에 음이 와서 모든 것이 다 이미 바루어졌죠. 실은 사람들이 다 이 바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다 건넜다. 이미 다 다스려졌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 둘 다가 하나가 재가 들어간 이유는 일단 괴상 속에 뭐가 들어갔냐면은 물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내가 이미 건넜고, 그죠? 이미 다 건넜고, 이거는 지금 이제 앞으로 아직 건너지 못하고 물이 지금 안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직 건너지 못했다. 아직 건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건널 것이다. 미래에는 건널 것이다. 점치는 사람들은 미시에는 건널 것이다. 미시가 유시가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꼭 어떤 데 못 박는 것은 굉장히 협의하게 해석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바루어지면은 다시 또 건널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다 이루어진 세상이라는 뜻이 되고 아직 다스려지지 못한 세상, 아직 건너지.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다 끝내서 이걸로 끝이다가 아니라 남겨두는 거죠. 앞으로 지금 내가 사는 세상에 앞으로 뒷세상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나는 이렇게 잘하라고 얘기했는데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면은 미래에 그 사람들의 몫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유학과, 그러니까 이 주역과 기타 이제 다른 종교하고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다른 종교들은 종말론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종즉 유시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미래는 모르겠다 이 소리입니다. 왜냐? 그 사람들의 몫이 되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제시만 했을 뿐이지 따르고 아니 따르고는 뭐다? 그 미래에 그 사람들의 그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제와 미제는 둘 다가 물괴가 들어가 있는 것이 되고 우리가 주역은 하늘괴와 땅괴로서 시작을 하였지만 선천은 뭐예요? 건과 곤으로 마치지만은 그 다음에 후천은 뭐가 돼요? 불괴와 물괴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는 거죠. 건고는 일건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이걸로 끝나죠. 저를 왜 쳐다보나 그랬습니다. 건고는 일건천 이태태부터 해서 팔곤지로 이렇게 끝나죠. 선천은. 후천은 이렇게 해서 땅 속에 모여있는 물이 있어야 만물이 싹 트는 거죠. 그래서 일간부터 시작해서 쭉 가다가 구리에서 끝나는 거죠. 그죠? 이 불괴로부터 해서 따뜻한 욕회입니다. 그래서 선천이 중천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중지곤으로 해서 선천을 시작한 반면에 그래서 후천은 뭘로 해서
그래서 상경은 중수 감캐와 중화 리괴로 끝나고 그 다음에 전체를 마무리 짓는 것은 바로 요 두 개가 같이 그죠? 어우러진 거. 그래서 화수 미제와 아니요 저 뭐죠? 수화 기제와 화수 미제로서 이렇게 끝마쳤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우천의 그 교합 작용 관계를 표현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물은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글을 가지고 본다면은 63번째 기재괴, 여러분들 책으로는 263쪽입니다. 그래서 기재는 형통함이 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기재는 형통함이 적은 것이니 적다라고 했으니까 작은 것은 형통하다 이런 뜻하고 똑같아요. 그죠? 형통한 것이 적다.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죠? 다 이루었으니까 일단 형통하죠. 다 이루었으니까 형통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형통한 것은 큰 것은 형통할 수가 없죠. 이미 큰 것은 다 이루어져서 기재가 되니까. 그래서 형통한 것은 작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은 것이니 그것이 바로 기재니 이정하니. 그래서 그러나 혹여라도 또 이미 다 됐다고 해가지고 내가 대통령 됐으니까 이제 내 세상이야 멋대로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 자 기재는 처음은 길고 그랬습니다. 처음은 자 내적으로 스스로 밝은 도를 두고 음이 그죠? 이가 바로 중을 잘 잡고 있죠. 음이 음자리에 그 다음에 가운데 바르게 중정한 도로서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밝죠.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은 길하지만은 바깥은 어떻게 돼요? 이미 어둡고 캄캄하면서 두 음 가운데 빠져 있죠. 그래서 다른 게 같으면 이런 어두운 가운데에서 양이 강량 중정으로서 이렇게 헤쳐나가겠지만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어두운 음 속에 빠져 있어서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은 길하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다 난이라 종난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끝내는 어지러워지리라. 요즘 세상이 그렇죠. 사람들이 막 등 따숩고 배부르고 배고픈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거는 온갖 부패한 대로만 다 흐르는 거죠. 저 위로부터 밑에까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 없어지고 그래서 깜깜한 속에 그러니까 밝은 덕은 다 없어지고 어떻게 돼요? 오로지 먹고 마시는 요 일에만 그죠? 물이라고 하는 게 먹고 마시는 일이죠. 요 일에만 푹 빠져 있는 상입니다. 그래서 캄캄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려해서 옛날 성인이 뭐라고 했느냐? 다 이루어지면 참 좋을 줄 아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 복을 두루두루 누리겠지만 그러나 끝내는 어떻게 돼요? 주지육림에 빠져가지고 종란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또 권력이 그러죠. 모든 새로운 권력을 세웠다 그러면 처음에는 잘 나갑니다. 잘하는 듯 싶어요. 그러나 후대로 내려갈수록 옛날 세습 권력들이 철저하게 일했고 그 다음에 모든 또 우리가 선출적으로 보면 민주주의 사회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그래도 어떤 대통령이 잘해보지 않겠다는 마음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처음에는 잘해보겠다라고 했지만은 선거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투자한 사람들 많죠. 이리저리 붙어가지고선 뜯어먹기에 바쁩니다. 그러다 본인이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이거 안 해줄 수도 없고 더군다나 뭐 5년 단임이 이래죠. 그러니까 권력 말기가 되면 틀림없이 어떻게 돼요? 다 발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그리고 왜냐하면 권력 말기가 될수록 너 해준다더니 왜 나는 안 해줘 하고 또 소외된 사람들이 있죠. 이 속에서 서로 싸우게 돼요. 내부적 갈등이 튀어나오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안에 밀고자들이 바깥으로 냅니다. 그래서 어떤 권력 말기건 간에 조용히 끝나는 권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난이라라는 이 표현 기가 막힌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쪽났나요? 그게 단전에 보면은 그래서 공자가 기재의 형은 기재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소자형냐라 그랬죠. 작은 것이 형통하고 이미 다 됐는데 뭐 큰 걸 더 이상 할 일은 없고 그래서 이정이라라고 하는 것은 뭐다? 강유정이 위당야일세라. 바르게 함이 이롭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미 강이 가운데 있고 유가 아래에서 가운데 있죠. 둘 다 중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여라도 그런데 중정하지만 또 잘못될까봐 바르게 함이 이롭다라고 해서 노빠심에 또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과 유가 바르면서 위가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그 군자 소기행이라 그랬죠. 군자는
그 바로 바탕에, 그죠? 자기가 그 어느 곳에든 가든 간에 그 자기 자리의 바탕하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군자 소기 행입니다. 자, 초길은 유득중야요. 그래서 초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 꾀에 있는 불꾀에 바로 유기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고, 종지즉 난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 도가 다 있기 때문이라, 아무리 강량한 이 군자가 여기에서 다스린다 하더라도 이미 주지육림 속에 다 속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수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자가 상활, 수제 화상이 기재니, 물이 불 위에 있는 것이 기재니, 군자 이하여 사환이 예방진이라, 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네 이미 다 이루었다고 해서 안심 푹 하는 순간에 그 뒤부터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밑으로 거꾸로 떨어질 일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하더라? 사환, 근심, 그죠? 환란을 근심하고, 바깥으로는 지금 험하죠? 안으로 지금 스스로 내가 밝기 때문에, 밝으면 또 머지않아 또 어둠이 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근심을 생각하여서 내가 지금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사환이 예방지라는 뜻입니다. 우리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미리 그저 준비를 했으면은 바로 그 근심이 없다라는 사환이 예방지가 바로 유비무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64번째 미제는 역시 똑같이 기제도 형통하다라고 했고 미제도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미제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음과 양이 서로 간에 그 가운데 하면서 음양 서로 상응이 되고, 지금은 험하지만은 앞으로 미래에는 틀림없이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밝을 것이라 그랬고, 미제는 그래서 형통하니. 그런데 미제가 되는 이유는 소호 흘제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여우가, 흘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건너서, 어떤 학자들은 그 흘자를 사람 인자를 써서 용감하게 이런 뜻으로 용감한 흘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냥 거의 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미제의 소호라고 하는 것은 여우라고 하는 거 제일 밑에 있는 음이, 자, 양자리에 음이 이렇게 와 있어 가지고 능력도 안 되는데, 지금 어쨌든 물이니까 물에서 건너가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짐승이 건너다가 힘이 약하다 그러면 꼬리를 적신다. 꼬리가 이렇게 바짝 서서 가야 되는데 나중에 힘이 없으면 꼬리가 축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호가, 작은 여우가 물을 건너다, 작은 여우가 거의 건너서, 거의 건넜는데 그 다음에 그만 어떻게 된다? 유기민이 그랬습니다. 그 꼬리를 적시니, 그 다음에 이로움이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다시 말해서 건너는 것은 바로 끝까지 건너야 되고, 그 건널 만한 힘을 갖추었을 때 건너는 거죠. 자, 능력도 안 되면서 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 이제 무모한 짓 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되고요. 이 무모한 짓이 어디에 해당되느냐면은 그 미제께 가장 끝에 보세요. 주역 공부했으니까 주역의 맨 마지막이 뭐로 끝나느냐면은, 자, 주역 그 위에 기제께도 있었죠. 기제께 상육도 한번 보세요. 기제께 상육도, 자, 지금 여기서 미제께는 꼬리를 적신다라고 했는데, 기제께, 기제께에서도 초효에서도 꼬리를 적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제께와 미제께는 비슷비슷해요. 꼬리를 적시는 것은 끝내 건너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데 맨 위는 뭐냐면, 자, 꼬리 적셔서 못 가면은 나중에 다시 준비했다 가면 되지만은 어디까지 적시면 안 되겠어요? 머리가 물에 젖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물속으로 빠졌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 직접적인 뜻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머리가 빠지는데 어디에 빠지나요? 또 머리가 물에 빠지면 진짜 죽고, 또 하나 죽는 방법 또 하나가 있죠. 머리가 어디에 빠지면? 술에 빠지면 술에 빠지면 그겁니다. 그래서 그 맨 마지막에 멀령면에 둘다가 머리가 물에 빠지면, 머리를 적시면 위태롭다라고 기제께에서는 그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미제께에서는 아예 요거를 공식적으로 수리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수리라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합한하는, 우리가 보통 옛날에 합한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합한주, 그럼 어떤 분들은 부부 합한주밖에 모르는데, 기쁠 한자의 환자가
요건가? 과판주 그러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옛날에 그 벼슬자리를 주고 그죠? 우리 천자문에서 맞나요? 아, 요렇게 하나 아닌데 비슷할 것 같은데 찾아보지 기쁘로 한자. 그 옛날에 천자문에서도 아까 나왔지만은 그 이런 뭐 벼슬자리를 주고 임명장을 주고 그리고 난 뒤에는 끝나고 난 뒤에 연회를 베풀잖아요. 그죠? 그 반드시 연회를 베풀면서 술을 마시는 이유가 공식 회의석상에는 너무 엄중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자유롭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연회를 베풀어서 그 긴장을 조금 늦추면서 그리고 필요한 말들 할 수 있도록 바로 술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 조선시대 때에도 임금님한테 간하는 기관이 있죠. 사관원인가요? 조정에 대신들이 절대로 술 마시고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성종임금 때인가 이 사람은 사관벼슬인지 아닌지 손순? 술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했죠. 선생님 기억 안 나나요? 사람 이름? 손순?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무리 술을 근데 마시고 와도 외교문서 작성 끝내주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들 보기에 조금 못하니까 성종임금이 제발 좀 술 좀 그만 마셔라. 조금만 마셔라 하는데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릇을 하나 만들어주죠. 요만한 종지기 하나 만들어주고 이거 이상 절대로 술 마시지 말라 그랬더니 뭘 그 다음날에도 여전히 똑같이 마셔요. 그래서 아니 지금 자네 내가 하는 말을 뭘로 들었나 그러면서 내가 요것만 마시라는데 임금의 말을 어길 것인가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 임금님 말씀 절대로 어긴 적 없습니다. 어떻게 할게요? 술잔을 늘렸죠. 은이니까 이쪽 펴고 해서 아주 큰 대야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술 마셨다라는 건데요. 자, 그 임금님한테 가난한 사관원의 대부는요. 술 마시고 와도 임금이 뭐라고 못한답니다. 왜냐? 술 마셔야 또 이 횡설수설 해가면서 그걸 빌려가지고 이 속에 있는 말 다 하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술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술을 그래서 적절히 마셔서 조절해야 하는데 너무 마셔서 이른바 이성까지 마비될 정도로 그것이 머리까지 적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술을 마시는데 유보음주라 그랬죠. 미덥게 하여 술을 마시면은 이렇게 되면 허물이 없지만 왜? 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딱딱한 자리를 어떻게 하는 거다? 서로 간에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래 뭐 조금 실수하는 것 정도는 뭐 애교로 봐주는데 그런데 머리까지 마셔가지고 횡설수설 싸움박질에 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유보에 실시하리라. 그죠? 미도움을 이에 이를 것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번 술 마시다가 저 사람 계속 술 마시면서 횡설수설하면 야 우리 저 사람 빼놓고 우리끼리만 가자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주역에 이렇게 표현했고 더더욱이 공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상화할 거 보면 음주 유수 역 부지전ля라. 그래서 술을 마시는데 머리까지 적시면은 부지전ля라 그랬죠. 이거는 절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왜냐면은 옛날에 그 모든 왕조들, 그 다음에 왕들, 요렇게 해서 망하는 걸 봤더니 전부 다가 주지육림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상서에 보면은 그 서경이죠. 서경의 그 주나라의 역사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면 주고편이 나옵니다.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알린다 이런 뜻인데요. 얼마나 특히 이게 누구를 얘기하면 동이족입니다. 은나라 멸망했잖아요. 그죠? 은나라 멸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나라가 새로 세워지면서 또 은나라의 그 남은 그 유민들 그다음에 조금 좀 권력이 좀 있었던 사람들이 이거는 밤이면 밤마다 너무 나라도 망했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이게 술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뭐 저놈의 주나라를 뒤집어 엎을까 말까 하면서 이제 어쨌든 일들이 안 되니까 아예 왕이 뭐라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저 저녁 몇 시까지 이런 말해서 우리 술은 몇 시에 마시나요? 유시죠, 유시. 유시가 있고 유시가 몇 시부터 몇 시인가요? 5시부터 7시까지인가요? 맞아요? 5시부터 7시? 그 다음에 유시 지나면 뭐가 되나요? 술시가 되죠.
옛날에는 대체로 유시 정도만 내면 술 마시죠. 이제 유시 정도의 술 마시면은 괜찮죠. 왜? 우리가 농담하면서 그랬잖아요. 닭이 물을 콕콕콕콕 쪼듯이 적절히 마시는데, 요즘엔 술시에 마시죠. 요즘 퇴근 시간이 술시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술시에 마시면은 뭐가 된다? 개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술이라고 하는 것을, 하도 많이 마시니까, 그래서 이른바 그 밤늦도록 술 마시는 자들이 있으면 다 잡아들여라. 내가 벌을 주겠다. 대신에 무항이 하는 얘기에서, 너희들은 그저 그 지방관하에서는 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술 마신 놈들 전부 다 잡아가지고 나한테 보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훈방 조치하겠다라는 소리인데요. 어쨌든 동이족들이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그 술을 경계하는 그 편도 있을 정도로, 주고편이 있을 정도로 있습니다. 시에서도 저런 내용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자, 그 기재미재라고 하는 거, 건넌다, 못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절도를 잃고 무분별해지면은 자, 이제 미재가 될 것이요. 그렇지 않고 항상 절도 있게 미덥게 행하면은 건널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64번째의 그 단전을 보면은, 그래서 공자가 미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유득중야요. 그래서 유가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드러운 도로서, 그죠? 부드러운 도로서 나아가기 때문이고, 소흘제는 작은 여우가 거의 건넌다라는 것은 결국은 건너지 못하는 것이다. 미출중야라 그래. 가운데에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고, 유김이 무유리는, 그래서 이것은 뭐다? 그러니까 꼬리를 적시고 이로운 바가 없다는 것은 불속종야요. 계속해서 끝까지 하지 못하는 것이고, 수부당이나 비록 자리가 마땅하지는 않으나 그러나 강과 유가 응한다 표현했습니다. 강과 유가 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음양은 서로 짝이 되는 거죠. 다. 자, 기재께는 서로 간에 바른 자리에 음양이 다 짝이 되지만은, 미재는 서로 간에 부당위잖아요. 그죠? 부당위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미래에 건널 수 있는 것은 서로 간에 뭐예요? 음과 양이 서로 간에 이렇게 응하여서 서로가 힘을 잘 합한다면은 틀림없이 건널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옛날 성인이, 사람이 우리가 흔히 쥐구멍에도 벼뜰날이 있고, 그죠? 이렇게 뭐에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다시 말해서 노력을 어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나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바로 수부당이나 강유응야라 이 표현입니다. 전체 대상전에서 화재 수상이 미재니, 불이 물 위에 있는 것이 미재니 군자이하여 바로 신변물하여 거방하니라. 하나 삼가, 늘 물건들을 잘 분별하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현재 우리의 처지가 어떤지를 잘 분별하여서 그 다음에 거방, 바로 내가 그 방소에, 내가 거쳐야 할 만한 그 방소에 거처한다.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잘 차지해서 군자가 군자로서의 그 도를 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자, 항상 뭐를 한다? 절도를 잃지 말라라는 걸로 마쳤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206쪽에 보면은요, 206쪽에 그 쌍호호시왈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중북괴와 소각괴 뒤에 그 다음에 이괴와 감괴가 거듭하여서, 그죠? 서로 바뀌면서 기재괴와 미재괴가 되고, 그 다음에 위하경지 종이라. 그래서 하경의 마침이 되느니라. 풍택 중북괴, 뇌산 소각괴는 어떻게 된다? 전부 다 뭐하고 비슷하다? 이거는 불괴하고 비슷하고, 이거는 물괴하고 비슷하게 됐죠. 그죠? 이거 두껍게 해서 이렇게 만들면은 그래서 불괴하고 물괴하고 비슷한데, 비슷하고, 감리 고야니, 그죠? 비슷함이, 이괴와 감괴와 진실로 비슷하니, 중북괴 2, 3, 또 보세요. 다 중북괴의 2, 3, 4, 5요가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2, 3, 4, 5요가 여기서 자리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자, 얘들이 2, 3, 4, 요게 자리를 바꿔서 이쪽으로 가고, 이게 이쪽으로 내려오고, 이게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내려오면 뭐가 돼요? 서로
중화리괴가 되죠. 그 다음에 중북괴에서 그 소리예요. 그래서 중북괴에서는 그 다음에 뇌산소각괴. 뇌산소각괴에서 역시 2, 3, 4, 5효가 자리를 바꾸면 하면 이것이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은 뭐예요? 중수감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수감괴 이거는 중화리괴가 된다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이괴가 되고 소각괴 2, 3, 4, 5가 각각 자리를 바꾸면 또한 감괴가 된다. 그래서 그 바로 건괴와 곤괴, 그러니까 중지곤괴와 그 다음에 중천건괴의 그래 대용, 그죠? 우리 감과 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건곤에, 그죠? 건곤에 뭐라고 표냐면 대용이라 이렇게 해서 씁니다. 큰 쓰임이라. 그래서 후천에서 바로 오사에서도 일감으로 시작해서 마침내 구리로 끝나듯이 바로 건곤의 대용이 바로 감과 이괴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불이 아니면은 살 수가 없죠. 사람 몸이라고 하는 것도 자 머리는 여기 심장은 위에 있지만은 뭐예요? 물 심장은 아래에 있죠. 그러나 이것이 서로 간에 어떻게 돼요? 수승화강이 돼야 되는 거죠. 신이 아래에 있으면 아래에 있는데 물 기운은 그래서 아래로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럼 물은 아래로 흐르는데 아래로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몸이 냉해지는 거죠. 기운이 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 사람의 몸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자, 심장이 한 방의 원리가 그랬죠. 심장은 위에 있고 바로 심장은 아래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 기운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일월수요 이월하고 수화 어떻게 된다? 수화 상체라 그랬죠. 우리 서기전에서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그것 따로 뭐 한의학 따로 뭐 따로 노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세상이치. 그래서 물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지만은 우리 홍범에서 일월수요 이월화라라고 하는 것은 먼저 물이 있어야 만물이 생하죠. 그러나 물은 너무 차가우니까 따뜻한 기운으로 데펴줘야 되죠. 그래야 세 번째가 뭐예요? 3월 목이라 여기 나오잖아. 만물이 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과 불이 어떻게 된다? 물은 올라가고, 그죠? 물은 올라가고, 불은 내려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수, 승, 화, 강의 원리가 되는 거죠. 수승화 강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계속 이렇게 순환이 돼야 몸의 기운이 그죠? 두루두루 잘 돌아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요 기운대로 이게 내려갔다 그러면 몸이 차고 그죠?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되고 위로는 맨날 화가 그냥 보글보글 들끓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 구조도 마찬가지요. 천하 만물의 이치가 다 그러하지 아니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역의 의미입니다. 잠깐 쉬었다가